그래서 저는 스몰 애뉴러에서 어떻게 밸브 셀렉션을 했는지 이런 케이스 두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시면은 오페라 타비 레지스트리 리트로스펙티브인데요. 그 데스 스트로크 핫페일리어 호스피탈리제이션 비슷하지만 디바이스 엔드 포인트는 셀프 익스펜딩 밸브가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트라이얼도 최근에 발표됐었는데 스몰 애뉴러에서 랜덤 트라이얼을 해보아도 코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모탈리티, 스트로크, 핫페일리어 호스피탈라이제이션은 비슷하지만 바이오 프로스테틱 밸브 디스펑션, 특히 이제 민 그레디언트가 이제 벌룬 익스펜딩 밸브가 조금 더 불리하고, 그리고 ppm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이제 셀프 익스펜딩 밸브가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제 그 스몰 애뉴러스에서 다 이제 셀프 익스펜딩 밸브를 써야 되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 꼭 생각은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에서는 이제 벌룬 익스펜딩 밸브가 조금 더 유리한 케이스도 있을 것 같고, 커스터마이즈하게 이렇게 좀 셀렉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8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하프페프 히스토리가 있고 STS 스코어는 13.1%로 하이리스크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를 보시면은 시비어 AS에 합당한 이런 소견이 있고, LV 펑션은 EF가 53%로 약간 프리저브드 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조금 고민됐던 것이 이제 LVH가 굉장히 심하고 시그모이드 septum이 있어가지고 LVOT 옵스트럭션이 코다셈 때문에 생기는 이런 양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살과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90이 넘게 굉장히 좀 높게 걸리고 있었고, CT를 보시면은 리플렛에 칼슘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칼슘은 거의 없는 이런 형상이고, 롱 엑시스 요 비율을 보시면은 septum이 굉장히 이제 하이퍼트로피돼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게 셀프 익스펜딩 밸브 디플로이 할 때 이게 끝에 팝업이 확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조금 셀프 익스펜딩 밸브가 조금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됐던 케이스고, 이제 애뉴러스 에어리아는 한 305.5, 그리고 에어리아 드리븐 다이미터는 19.7, 페리미터 드리븐 다이미터는 19.2로 굉장히 이제 스몰 애뉴러스에 합당한 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세스는 피머럴 어세스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 환자가 이제 밸브 셀렉션을 어떤 걸 할 것이냐, 이 환자는 특히나 이제 스몰 애뉴러스에 에어틱 밸브 칼슘이 거의 없었고 시그모이드 septum에 이제 LVOT 옵스트럭션이 있었다. 그래서 이 두 밸브 사이에 이제 사피엔은 20mm 7.4 오버사이즈였고 에볼루스는 23mm에 20% 오버사이즈. 그래서 이 환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팝업 이슈, 그리고 LVOT의 시그모이드 septum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는 이제 벌룬 익스펜딩 밸브를 선택을 했습니다. 타비 시술은 일반적인 이런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했었고요. 보시면 밸브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없었고, 마지막에 보시면 한 8대 2나 이제 한 9대 1 요 사이 정도로 해서 이제 에오토그램에서도 PBL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던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뒤에 에코 팔로우를 해보니까 이제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 22.2였고요. 1년째 팔로우를 해보니까 LVH가 거의 리그레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LVOT 옵스트럭션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기존에 이제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22.2에서 11.4로 줄어들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8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어큐트 하페일러로 오셨고 STS 스코어는 16.1로 굉장히 하이 리스크 환자였고요. 처음에 이제 어드미션 당시에 펄모너리 이데마가 있었고 하페일러 트리트먼트를 하고 조금 호전시킨 상태였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시다시피 포세라인 에오타가 관찰이 됐었고요. 에코를 보시면은 베리 시비어 AS, 에오틱 밸브 에어리아는 0.54, Vmax는 6.0, 민 그레디언트는 85, EF는 53% 프리저브 돼 있었고요. 이 환자는 CT를 보시면은 다행히 리플렛 끝단 위주로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LVOT 쪽으로 이제 칼슘이 약간 익스텐션된 이런 포지션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포셀라인 에오타가 관찰이 됐었고요. 애뉴러스 에어리는 310,
에러 드리븐 다이아미터는 19.9, 페리미터 드리븐 다이아미터는 20.6. 피모럴 어세스는 칼슘은 있었지만 타비에는 이제 페버러블한 아나토미였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또 이제 코로나리 하이트가 좀 낮았습니다. LAD에 인터메디에이트 스테노시스가 있었고요. 코로나리 하이트는 9.6, 리플렛은 조금 더 길게 측정이 되어서 코로나리 옵스트럭션의 리스크까지 같이 있었던 이런 케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스몰 애뉴러스의 LVOT 카시피케이션 그리고 로우 코로나리 하이트, 여러 선생님들께서 뭐 다들 이제 셀프 익스펜딩 밸브를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선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환자는 이제 페리미터가 64.6, 애뉴러스 다이아미터는 20.6. 사실은 26 밸브의 이제 컴포터블한 이런 아나토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리 하이트가 좀 낮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너스 발사바 다이아미터가 26.4인데 26 밸브를 넣으면은 27이 이제 최소 요구 조건인데, 굉장히 이제 코로나리 옵스트럭션이 높은 환자에서는 조금 리스크하지 않을까. 그래서 23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이제 케이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mm 베리 시비어 AS여라서 저는 이제 프리볼룬을 하고 이제 에오토그램을 보니까 20mm 해도 거의 이제 새는 것이 없고, 이 경우에는 사실 23 밸브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리 옵스트럭션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프로텍션을 해두고요. 저도 이제 벌룬하고 이제 와이어 넣어놓고 벌룬을 해놓은 이런 상태에서 디플로이를 했고요. 마지막 파이널 엔조를 보시면은 PBL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3 밸브를 선택한 게 뭐 사실 큰 뭐 문제는 없었고 괜찮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좀 리뷰를 할 수 있었고요. 에코를 보시면은 뭐 PBL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85에서 12.5로 호전된 양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클리니컬 데이터에서 이제 바이오 프로스틱 밸브 디스펑션 측면에서는 셀프 익스펜딩 밸브가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클리니컬 아웃컴 자체는 뭐 사실 양 밸브는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환자의 아나토미를 충분히 이밸리에이션을 해서 커스터마이즈 밸브 셀렉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